오랜 기간 단식 후 회복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당무에 복귀합니다. 국회 복귀 첫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여지는데요. 그동안 입원으로 판단이 미뤄진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와 또 최고위원 인성 등 당내 통합 관련 과제를 어떻게 봉합할지 전원책의 훈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관심은 소위 가결파, 비명계에 대한 징계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함께 손잡고 장벽을 넘어가자 이런 통합, 원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 기조가 앞으로 이어질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8월 30일 날 단식하고 이번에 10월 23일 날 복귀를 하니까 54일 만입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이재명 식 이 단식부터 국민들에게 뭐로 비치는가 하면 이 자신에 대한 방탄으로 비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탄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냐 아마 그게 연관되어서 지난번에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종의 보복 심리죠. 징계를 해야만 한다. 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표결을 한 것을 두고 그걸 양심 투표를 한 것인데, 조홍천 의원 같으면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양심 투표를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졌다고 해서 그걸 징계를 한다면 이 윤리 뭐 심사원입니까 심판원입니까 거기에 그 제소를 한다면 그게 민주정당입니까? 정말로 그게 뭐 해당 행위도 아니고요. 예,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예.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정청래 의원 같은 강경파는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국 그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 사소한 차이는 넘어서자. 본인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든 이 이재명식 쇼는 앞으로 당분간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쇼라고 하는가 하면 그동안에 연출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네. 이 검찰청에 그리고 법원에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고 특히 법원에 갈 때는 그랬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한쪽 손으로 우산을 들고 예.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13일 단식했을 때도 그랬고 24일 만에 단식을 풀고 법원에 들어갈 때도 이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들고 들어가면서도 기자들하고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 아마 초인적인 어떤 그 힘을 낸 것이 아니라면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팡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김대중 선생을 모방한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지팡이를 이 지품으로써 그 어떤 민주투사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든 네.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이 대표가 얼마나 그 대단한 쇼맨십이 있는지를 두 가지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무려 법정에 7분을 늦었어요. 네. 난 이게 말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재판부가 오히려 그 때문에 이제 재판이 한 16분 늦어지는데 네. 다음 재판부터 한 10분쯤 일찍 나와 주십시오 하는 네. 부탁을 할 정도로. 또 두 번째 장면. 재판에서 그건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일 날 있었던 대장동 두 번째 재판이고 6일 날 있었던 대장동 첫 번째 재판에서는 갑자기 재판장에게 이 재판 마치면서 이 정진상 이 공동 피고인을 네. 피고인을 한번 좀 알아보겠다. 허락을 해달라. 그 허락을 해주고 안고 다독거리는데 이걸 두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네. 전율을 느꼈다. 야, 저게 마치 마피아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마피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대부 이런 영화 보면 예. 이렇게 예. 이 법정에서 만인 환시리에 네. 그 등을 두들기면서 공동 피고인을 그러면 너 나하고는 영원한 같은 편이야. 네. You are my part. 같은 편이야. 응? 그러면서 넌 배반하지 마. 배반하면 넌 죽어. 꼭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제가 네. 너무 이게 심각하게 그 장면을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이 두 장면이 상징을 예. 하듯이
지금 이재명식 그 쇼는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하나의 탈출구도 되면서 또 하나는 민주당이 망하는 늪에 빠져들어가는 길도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계속 묻혀서 결국은 민주당이 패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벌써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죠. 거기다 다 아시지만 대장동 재판이 일주일에 2번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공직선거법 재판 네. 열리는 날은 한 번 열리고요. 그래서 1.5회 정도 열려요. 네, 네. 거기다 백인동이 만약에 병합이 되지 않는다면 백인동 재판을 또 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위정교사가 따로 단독 사건으로 따로 기소가 됐거든요. 이 재판을 해야 돼요. 별건 기소가 예. 됐죠. 네. 거기다 수원지방법원으로 되돌아간 성방울 대북송금 사건, 또 지금 어제 크게 논란이 됐던 법카 유용 사건, 네, 네. 이 사건이 다시 기소가 되거나 영장 신고가 되면 예. 또다시 법정에 들락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 예.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많게는 네. 4번 이상 네. 법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의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버린다. 네. 이 말씀을 오늘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이 대표가 뭐 업무에 복귀하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얘기가 유력한데, 자, 이분이 지금 대덕구에서 총선 준비하는데 그 지역구가 마침 친낙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한테 힘을 실어주고 최고위원까지 시키면 공천 때 뭐 현역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아마 그건 언론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기 전에 너무 많이 간 건가요? 예, 이재명 네. 대표가 그것까지 생각은 했겠지만 그런 지적이 언론에 나오면서 단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는 못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순간에요, 이 내부 반발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은 무릇 오로지 국회의원 되는 거, 자기 자신의 입신영달에 엄청나게 목을 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앞길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라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대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금 뭐 말씀하신 이제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앞으로 수차례 법정 가야 되는데, 아까 언급하신 법카 유용 의혹, 일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슨 사법적 처리 절차까지는 가기 힘들어도 오히려 지금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상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김의겸 그 의원이 네. 뭐 이거 갖고 뭐 영장 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건요, 범죄의 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어제 그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네. 뭐 본인이 그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름을 다 밝혔으니까, 공익 제보자라고 나왔죠? 저도 이제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배소연이 지시를 받아서 그 조명현 씨가 이른바 법카를 그 실제 쓰고 뭐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 제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공익 제보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 혈세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쓰고, 수십 번을 넘어서 100번 하인처럼 쓰고, 네. 그리고 이 공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 네. 이러고도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 그 상당히 뼈 아플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네. 7급 공무원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 이번에 김동연 이 경기도지사가 네네. 이 자기가 감사를 해서 뭐 자기 직접 한 거는 했다고 자기 얘기를 안 했지만 취임 이전에. 예, 네. 61건에서 100건까지 네, 61건에 100건. 사적 유용을 찾아내고 네. 그래서 경찰청에 배임 횡령으로 이 수사 의뢰를 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도 대금에 수사 통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김동연 뭐 탈당해라. 소위 좌표찍기. 예, 탈당해라. 이런 난리가 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동연 앞에 그러면 김동연이가 안 했고 이 경기도에서 입장문을 낸 것처럼 앞에서 경기도가 했다면 앞에 경기도지사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재명 네. 지사가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건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그 말을 이
그 국정감사에서 그 답변을 한 순간에 파장이 확 일었듯이 이건요. 사실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가장 기초적인 범죄예요. 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법인 카드로 그리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려서 청담동까지 보내서 일제 샴푸를 사서 갖고 오도록 했다. 그래서 목욕탕에 놓도록 했다. 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본인은 기회만 닿으면 무엇이든지 이 공적인 것을 자기 이익으로 취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점을 가지고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아주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라디오에서 그때 주장하는 거는 내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보다 공무원이 나한테 도움을 사적으로 줬다라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배소연 씨가 네. 그러니까 알아서 충성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성남시에 갔을 때 성남에서 그 뭐 외국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파트의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 김혜경 씨 아내 김혜경 씨를 스포트해주는 그런 일종의 하인 같은 역할을 배소연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갔을 때 그대로 네.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배소연 씨는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되니까 당장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어가 그 김동연 씨가 발표한 네, 것은 네. 주어가 김혜경 씨가 아니고 배소연이다 이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배소연이든 김혜경이든 간에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고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이용을 해서 얻은 이익의 최종적인 향유자는 누구냐? 그건 샌드위치를 먹은 이재명 지사였고 예, 그리고 예. 소고기를 먹은 그리고 스시를 먹은 김혜경 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가 다르다. 네, 주어는 네. 배소연이고 김혜경 씨가 주어가 아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래서 이건 예.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민주당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네. 그 이재명 대표 편을 들고 싶어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결국은 국민들이 등을 돌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30% 턱걸이인데요. 9월 1주에 33이었는데 10월 3주 긍정평가가 30, 부정평가가 다시 6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지금 그 긍정평가가 30으로 내려온 건데 부정평가 60대로 올라가고, 자, 연령별로 보면요. 70대 말고는 이제 60대까지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가 더 많습니다. 70대 말고는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고등이 세게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그런데 전 연령대에서 지금 이제 그 반대, 네. 이 권력에 이 나를 세우는 그리고 권력을 좀 뼈다하게 보는 그런 네. 시선들이 늘어났다. 네. 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총선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더 폭넓게 보면 충청권까지. 네. 그리고 또 연령별로 보면 이번 총선에서 승부를 좌우한다는 2030, 20대, 30대. 예. 그리고 지금 편이 완전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야로 갈려져 있는데 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이 중도층 네. 그리고 무당층, 그러니까 수도권 연령별 2030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이 네 파트에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네. 이 국정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60대도 1% 차로 넘어갔어요. 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부 견제론, 오늘 예. 당장 투표를 하면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을 찍어야 된다. 이것이 46%, 아니다, 정부 지원론이 42%, 그리고 인천 경기는 견제론이 무려 51%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론이 37%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당선시킬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사실 이 얘기예요. 총선의 바로미터가 인천인데. 예. 그래 지난 총선과 아주 비슷한 구도예요. 네네. 지난 총선하고 거기다가 충청구도 마찬가지예요. 견제론이 52%나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20대가 문제입니다. 예. 지금 견제론이 무려 55%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30%도 안 되는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무당층이고요. 예, 이러니까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제론이 53% 그리고 지원론은 아슬아슬하게 30%를 넘어요. 30이 한 2%. 이러니까 2030에서 완전히 표를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도층이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이 또 하나 문제인데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부 견제론이 50%를 훨씬 넘습니다. 54%나 돼요. 그리고 정부 지원론은 33%. 거기다가 지금까지 무당층이 계속 늘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여론조사를 하면 무당층이 거의 30%대에서 한 38% 사이, 이 사이를 점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당층이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 승패가 좌우된다는데 이 무당층에서 견제론이 42%, 그런데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기대는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만약에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이 이럴 때가 아니다. 혁신이가 뭘 혁신할 거냐? 없다. 그러지 말고 사람 바꾸라. 지금처럼 얼렁뚱땅 아닌 말로 입만 털어대는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공천을 하고 내세웠다가는 다 망한다. 네. 조금이라도 떼부든 사람은 물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사람 바꿔야만 한다. 네. 사람 바꾸지 않고 적당히 대하다가는 이번 선거는 정말 진다. 그리고 예. 내가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드렸던 다른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모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내일이고 모레고 간에 회의를 통하든 무슨 회의를 하든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하든 내가 일체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걸 천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MBC에서 방송하신 거 봤어요. 예, 민심 위반이 계속 벌어집니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지나서 회의를 한 건 맞아요. 이 참모들과 참모 회의를 한 것을 예. 했는데 거꾸로 잘해보자. 자, 우리가 민심으로 들어가자. 또 소통을 더 잘하자. 우리 국민의 뜻에 늘 옳다.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는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우선 대통령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청와대는 정말 앞으로 민생에만 힘을 쓰겠다.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가 하면 한번 생각해 네. 보십시오.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말이 고환율이지 예. 지금 1,350원을 넘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물가는 바로 고유가인데 예. 두바이유가 90달러를 넘었었어요. 한 배럴에 90달러를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요 고금리는 지금 우리가 3.5%를 억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 올려놓았는데 7% 넘어가고 있죠, 미국은. 억지로 지금 꾹꾹 눌려놓고 있는데 예. 왜 이런가 하면 우리 국가 채무가 1,100조 그리고 민간에 있는 가계 부채가 2,200조입니다. 네. 거기다 기업 부채가 2,600조를 넘었었어요. 이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조금 올려버리면 우리 중산층 무너져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네. 지금 골목들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식당들, 카페들, 커피숍들, 그러니까요. 미장원들 예. 그리고 예발소, 심각합니다. 세탁소까지 네. 전부 다 파리를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주택가 있는 세탁소가 손님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 같으면 네. 우리 경제가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판국을 잘 안다면요 대통령께서 그냥 국민과 소통해라 민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고 예. 정말 이번에는 대범하게 내가 민생에 진짜 올인하겠다. 네. 그리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예. 이걸 천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예. 바로 민심을 얻는 지름길이 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람을 혁신해라 하셨는데 지금 당에서 나가겠다는 사람 둘이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일단 뭐 본인이 나가면 제명해달라. 그래서 당 지지율을 올려라. 뭐 이렇게 맞받고 있는데 최근 이 대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뭐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본인이 나가면 아마 당 지지율이 뭐 3%입니까 4%입니까 그 김민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랬어요. 김민수 대변인. 아 김민수죠. 김민수 네. 대변인이 아마 지지율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이준석 대표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이른바 이 성상납 문제 이런 걸 두고 네. 뭐 비판도 하고 합니다만은 참 재기발랄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그런데 다 좋은데 좀 나는 이 친구가 그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좀 여유 있게 내다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본인의 처신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좀 큰 정치인이 되는 그런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뭐 우리 같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보다는 아직까지 젊고 싱싱한 네. 친구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있고 본인이 앞으로 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좀 크게 네. 이 봐야 되는데 일일이 아주 좁쌀처럼 마치 그 좁쌀 영감처럼 모든 걸 다 시비를 걸고 네. 이게 또 말싸움을 벌이고 하니 네. 참 이 내부 총질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오히려 당내 인심을 먼저 잃는다. 네. 나는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께서 좀 아주 크게 이 큰 마음을 가진 큰 정신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